두린인가? 만약 몬드에서 부활한 게 그 용이었으면 이곳 사람들은 어떤 재앙을 맞이했을까? 두린은 이곳의 대영웅이겠군. 그래. 아니야,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대부분 알베도 덕분이야. 하지만 이런 대영웅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안 남았던. 넌 진짜 여행자 페이몬 모자는 아직 두린을 기억하고 있구나. 기억 상실 현상에 아직 친한 친구한테. 그렇다면 내가 가진 너의 기억도 아직 온전하게. 알베도 드디어 만났다. 역시 너도 왔구나. 난 이 녀석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짚이는 바가 있어. 나도 진단장님한테 전해 듣고 짐작가는 건 있지만 일단 정보를 공유해보는 게 좋겠어. 몸 상태는 정상이야. 심연의 힘을 억제하는 체내 조직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연금술 쪽으로는 이건 심연의 힘이 통제를 잃었다기보단 두린의 자아와 이 몸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있는 것에 가까워. 그러다 자아를 완전히 잃으면 이 몸은 이 책에 언급된 마녀들의 모임을 보면 두린의 일에는 여러 명의 마녀가 관여한 것으로 보여. 동화 속 두린이 설산의 두린을 대신해 이 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건 한쪽. 그런 일을 실현하려면 바르벨로스 아줌마의 점성술과 스승님의 연금술, 그리고 앨리스 아줌마의 마법을 동시에 사용. 바르벨로스 아줌마의 예언을 알게 된 후 나와 두린은 설산의 두린 문제를 뿌리 뽑을 방법을 생각해. 아마 이 또한 그분들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 이제 남은 건 모사가 방금 운명에 관한 이론을 언급했었지. 어떤 마법이 티바트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책에 그 답이 있는 건. 그럼 앨리스가 우리한테 책을. 운명을 바꿔 쓰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움직이자. 다음 이야기는 아마 나와 관련이 있을 테니 다음 장의 기억도 내 몸에 있을 거야. 커다란 나무 위 부러진 가지 하나. 그 단면은 성에서 날아온 가지와 꼭 들어맞는. 그곳에 자리 잡아라. 부러진 가지에 자신을 이어붙이면 성 밖의 햇살과 비를.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끈끈한 흙을 찾아 이어붙인 자리를 덮어야 할 것이. 역시 꼬마용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가다 한 연금 공방에 도착했다. 그를 맞이한 건 한 점토 인형으로 지혜의 마녀가 빚어낸 아이였다. 그는 어머니의 냉철한 지혜를 물려받았으나 무척이나 상냥해 보였다. 점토 인형은 악룡이 불러온 재앙을 해결하겠다 다짐했고 꼬마용도 이를 돕기로 했다. 여긴 연금술을 연구하는 장소일 거야. 다만 이 이야기의 작가는 연금술에 약간 고정관념을 가진 것 같네. 알베도? 이 모습은 어떻게 된 거지? 말해주는 걸 깜빡했네. 이 이야기 속 캐릭터의 모습엔 두린 머릿속에 이미지가 반영돼 있어. 최소한 얘는 사람 형태긴 하네. 모자한테도 이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나와 모자는 이 이야기 속 캐릭터인가 보구나. 그리고 변화가 없는 너와 페이몬 둘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특수한 존재라는.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 녀석들도 잘 모르더군. 일단은 일행은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다. 정성껏 만들어진 통로는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장으로
이어지는 듯. 그럼 빨리 가보자. 다른 장으로. 그러나 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공백 상태라 나아갈 수 없다. 그럼 이 길은 왜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내팽개치는 건 나빠. 이건? 다들 여기로 모여줘. 점토 인형이 악룡의 심장을 발견했다. 악룡은 오래전에 죽었으나 심장은 여전히 두근대며 온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점토 인형은 이것이 예언에 나오는 악룡 부활의 징조임을 알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지혜는 또 다른 가능성 역시 도출해냈. 이것이 악룡의 심장을 멈추고 알베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때의 일 같네? 이게 현 문제의 해답이라면 난 이미 그 답을 풀어냈어. 어째서 둘이는 그 후에도 계속 잊혀진 거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나? 그냥 이 심장을 파괴할 순 없을까? 몬드에 재앙이 닥치는 것도 내가 이야기를 남길 수 없는 것도 전부 이 심장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자. 만약 여기서 이 심장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앨리스 아줌마의 마법은 이론마저 뛰어넘을 가능성을 꽤 기발한 아이디어네. 시도해보겠다면 둘인 나는 너희마저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 그걸 막기 그치만 나 혼자 이걸 파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들 나랑 같이 이 심장을 부숴줘. 악룡의 심장이 계속. 이 단계는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꼬마 용과 그의 동료 그리고 공. 어떻게 된 거지? 잉크가 소진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쓸 수 없. 진작부터 그런 예감. 이야기를 쓰는 잉크가 모두 소진되었다. 이 앞. 안녕? 이건 특정 결말에 도달했을 때 재생되는 음성이야. 꼬마 둘인의 경험이 이 책에 투영됐다는 건 이미 알아챘지? 그렇다는 건 반대로 이 책의 결말도 꼬마 둘인에게 투영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행동해줘. 배드엔딩이 발동되면 큰일 나. 이제 와서 말한다고 불평하는 거구나? 괜찮아. 다 방법을 생각해뒀으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책에 관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 봐, 페이지를 넘길 수 있지? 이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이야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어. 깜짝 놀랐지? 이게 바로 마법의 힘이란다. 다들 나랑 같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꼬마 그는 이렇게 하면 성 밖에 그의 그러나 악룡의 심장은 거목의 뿌리와 같아 땅 위의 줄기를 잘라낸다고 해서 죽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가지를 이어붙일 여지마저 차단해버렸다. 뒤얽힌 뿌리는 얼어붙은 땅에서 다시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뿌리 없는 가지는 꼬마용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성 밖에는 악룡의 이야기만. 나는
누구지? 이게 나? 이렇게 이야기는 결말을 맞이했다. 꼬마용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악룡의 그림자만이 남았다. 그럼 둘이는 이제 어쩌지? 이럴 수도 있지. 이야기를 열심히 탐색해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렴. 모든 선택지를 다 시도해봤는데 혹시 숨겨진 게 있나? 찾아보자. 역시 여기 있었구나. 안녕, 꼬마 두린이구나. 혹시라도 모두를 놀라게 할까봐 많이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기대되기도 해. 점토 인형과 대화하고 결정했어. 나 악령을 억누르고 인간이 되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넌 많은 친구를 사귀고 정말 잘됐다. 맞아. 정말 인간이 되더라도 더 큰 진짜? 하지만 네 친구들이 널 도와줄 거야. 그래? 신기하네. 너랑 얘기하니까 나 인간이 점토 인형이 악룡의 심장을 발견했다. 악룡은 오래전에 죽었으나 심장은 여전히 두근대며 온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점토 인형은 이것이 예언에 나오는 악룡 부활의 징조임을 알아챘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지혜는 또 다른 가능성 역시 도출해냈다. 이 심장을 꼬마 용에게 이식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악룡의 심장을 멈추고 꼬마 용이 악룡의 이야기를 물려받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침내 꼬마 용은 악룡의 심장을 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악룡의 심장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꼬마용의 영혼은 그를 앞으로 이끌었다. 예언은 실현되었으나 운명은 바뀌었다. 꼬마용은 새로운 삶을 손에 넣었다. 드디어 해피엔딩이야. 이게 마지막 단계였. 그건 새로 태어난 꼬마용이 다시 길에 올랐다. 그의 이야기는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야. 운명이 얼마나 대단한 장난질을. 두린 왜 그래? 악룡의 심장은 꼬마용과 한 몸이 되었으나 그 안에 담긴 어둠의 힘은 과연 꼬마용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그게 무슨 소리야? 두린은 이 힘을 억제할 거야. 다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과연 꼬마용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내레이션이 왜 저러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성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많은 시련을 맞닥뜨릴 줄은 몰랐어. 나 물론 좋은 시절이었겠지. 하지만 나라면 절대 그리워하지 않아. 모자? 가끔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가가 따르기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떤 난제에도 가끔은 돌아가 보고 싶어져. 꼬마용이 성 안으로 돌아오자 바깥 세계의 소란도 점차 가라. 이곳에는 어떠한 위험도 없고 꼬마용이 해야 할 일도 없어. 엄마가 이야기를 마치면 아이는 꿈나라로 갈 시간. 이렇게 이야기는 결말을 맞이했다. 꼬마용은 알을 깨고 나오기 전과 같이 성 안에. 뭐지? 갑자기 힘이 빠져. 왜 그래? 둘인 정식 결말이라니. 둘이는 모두의 기억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어. 이럴 수도 있지. 이야기를 열심히 탐색해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렴.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 이 앞은 아무 이야기도 없는 공백이다. 나아갈 수 없다. 꼬마 용과 그의 동료. 어떻게 된 거지? 잉크가 소진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쓸 수. 진작부터 그런 예감은. 왜 그래? 이야기를 쓰는 인. 이럴 수도 있... 꼬마 용은 멈춰섰고 체내에 있는 어둠의 힘은 점점 더 억압되지 않은 어둠의 힘이 꼬마 용의 용. 결국 꼬마 용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성밖. 이게 된 거지? 둘이는 분명 심연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데. 심연의 힘을 억누르는 것도 이야기의 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 같아. 그럼 어쩌지? 우리가 잉크를 안 아껴서 이렇게. 잉크가 너무 조금 남았어. 이걸로 어떻게 해피해? 그게 무슨... 하긴 이건 둘인의 이야기니까 녀석이 살아있는 한 이 이야기에 결말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대응되는 관계라면 이런 둘이는 마녀 M의 팬 끝에서 탄생한 캐릭터로 줄곧 마녀 M의 이야기 속에 존재했어. 티바트에 온 후에도 이 점은 둘인이 설산의 둘인을 대신해 부활하는 건 둘인의 이야기를 설산 둘인의 원래 운명에 이어붙여 운명을 바꿨어. 하지만 이야기와 운명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바르 아줌마가 반면 둘인의 이야기는 둘이는 조금씩. 이건 꼬마 용은 똑똑한 친구를 사귄 듯한. 시끄러워. 넌 이 녀석을 도우려는 거야? 아니면 괴롭히려?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긴 이제 한계. 너희는 난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야 할 것 같. 나는 아직 엄마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구나. 그렇다면 나 꼭 가보고 싶어. 아직 쓰이지 않은 장, 이야기 너머의 공백으로. 그렇지만 앨리스의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두린이 이야기 속 캐릭터인 이상 무턱대고 이야기 밖으로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난 무섭지 않아. 아무래도 이 문제의 답은 둘이 됐어. 녀석의 앞... 갈라져. 모험의 작은 마치 존재 자체의 정리 너무 없다. 어려운 공격을 받고 존재의 경계에 해일이 생겼다. 카! 앞으로 계속 이야기는 이야기 앞을 봐. 너의 영혼과 지혜는 순수한 영혼에서 나왔어. 넌 허무의 존재가 힘이 일어나. 너의 뼈와 살은 모두 내가 직접 빚었어. 너는 허상이 아니야. 난 그래, 앞으로 나아가. 너는 나와 똑같은 완전한 생명이야. 하지만 느껴지지 않아. 어떤 연결고리도. 넌 혼자가 아니야. 적어도 내가 네 친구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난 누구지? 네 이름은 두린. 아직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내 이름은 두린. 채, 느릿하자군. 달려. 이 세계의 운명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아. 잠깐만, 난 어디로 가야 해? 뭘 해야 해? 가서 네 소원을 이뤄 두린. 내 소원. 두린,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들 왜 내 제안 이야기를 미완성의 운명에 접목시켜 운명을 고쳐 쓰고 이야기가 계속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네.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되려면 작가도 펜을 놓 그리고 예언의 시간은 아직 수백 년이나 처음에는 내 지식이 너무 얄팍해서 연금술 같은 위대한 지혜에 너무 비현실적 아니면 내 시선이 하늘의 별들을 넘지 못해서 그런데 뜻밖에도 이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야. 예언은 결국 실현될 거야. 별들과 함께 시간을 뛰어넘을 앨리스, 모두에게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만 더 부탁하고 다시 한번 너의 마법으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예언의 순간까지만이라도 지속되게 해. 수명을 연장해 아니, 라인 도트르가 그랬어. 생과 사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삶과 죽음도 세상의 변화도 모두 운명으로 정해져 있. 이 규칙을 억지로 깨려고 하면 나는 인간이 아닌 길로 들어서 그건 안 돼. 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최후를 맞이하고 싶어. 그럼 네 말은 이 펜을 미래로 보내줄 수 있을까? 그 뜻이구나.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겠. 나는 너 대신 이야기책을 써내려갈 이야기의 마법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 마법을 작동시키려면 네가 충분한 양의 문자를 제공해줘야 해. 얼마나 필요한? 네가 평생을 바쳐 준비해야 할 정도로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 마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못. 네가 남길 수 있는 문자는 한정적이지만 이 세계는 끊임없이 언젠가는 네가 남긴 모든 문자를 동원해도 이 세계. 그래도 아니야.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재앙의 영향도 많이 옅어졌어. 좀 편안하게. 시뮬랑카를 떠나면 그 아이는 더 복잡한 상황을 마주치게 될 거야. 이야기가 계속되려면 더 많은 소재가 필요해.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은 생략할 수밖에 없겠네. 아니야? 왜 그 아이를 이야기 밖에 내보내서 티바티의 운명에 맞서게 하려는 거니? 이야기 속에 남겨두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 내 마법이 있으면 이야기 속 운명의 저주를 해결하고 네 아이에게 멋진 그렇지. 거기선 여신에게 소원을 빌면 나무도 소년이 될 수 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동화의 결말은 대체로 이런 식이야. 그건 앨리스, 나랑 같이 생각해보지 않을래? 작가에게 있어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나의 가장 큰 아쉬움은 내가 쓴 모든 이야기에 결말이 존재한다는 거야. 아니야. 아무리 멋진 캐릭터도 이야기 속에서 결말을 맞이하고 나면 모든 가능성을 그들에게 있어 이야기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도 하지만 내가 펜을 이야기 속 캐릭터에게 넘겨서 캐릭터가 직접 이야기를 써내려. 너 설마. 네 말대로 내가 남길 수 있는 문자는 한정적이야. 이 마법은 예언의 순간까지 하지만 나는 네 마법을 빌려 완성된 이야기 일부를 잉크로 되돌리는 이 잉크는 마법의 매개체로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신비로운 존재야. 그 아이가 이야기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 자신의 바람을 어느 페이지에서 내가 펜을 멈추더라도 그 아이 스스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그러면 이야기의 창작 권한을 그 아이에게. 이야기 속 캐릭터가 이야기를 쓸 권리를 그러면 그 아이는 진정으로 내 펜 끝을 벗어나 이야기 밖 인물들처럼 자기만의 삶을 창조해 마법의 한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야.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요소는 우선 그 아이는 티바티에 간 후에도 네 이야기에 의지해야만 그 세계와의 연결을 창작 권한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계와의 연결은 점점 약해질 거고 어쩌면 어느 순간 완전히. 하지만 내가 권한을 넘기는 사이에 그 아이도 스스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이 방법은 티바티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에 너무 많이 닿아있어. 노골적인 힌트는 바로 덮어씌워질. 그 아이들을 무사히 인도할 힌트를 남기기란. 우리에겐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 그 아이가 잉크를 다 쓰고도 네가 원하는 장면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 과거의 장면만 끊임없이 배회하게 되겠. 그래도 난 이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그 아이가 미래에 품는 기대도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전부 그 아이의 잉크가 될 수 있어. 그럼 더는 나의 낡은 펜에 아니야.
역시 넌 내가 아는 모든 작가 중에 제일 이렇게 낭만적인 아이디어에 고마워, 친구. 그럼 나의 아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할지. 네. 전 엄마의 펜을 이어받아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왜 망설이는 제가 펜을 받으면 엄마는 어떻게 고난을 넘기면 나는 존재의 근거를 잃고 점차 사라져 가겠. 아이야. 아니, 네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나는 사명을 완수한 마법의 의식일 뿐이니 미련을 가지지 말렴. 알아요.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 엄마를 너무 일찍 떠나보낸 아이에겐 나쁜 버릇이 남았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끌어안고 엄마가 아직 있는 것처럼 둘인 하지만 이 세계에 온 더는 엄마의 이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걸까요? 많은 친구들이 엄마, 저 어른이 될게요. 그래. 이 선물을 가져가렴. 일찍이 너에게 줬어야 하는 거란다. 너는 이 이야기의 탄생을 지켜봤고 이야기의 미래에 소원과 축복.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이 펜의 주인이야. 그럼 이 이야기를 지속하게 할 또 하나의 힘, 이 이야기의 관찰자여. 페이지를 넘기고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추가하겠니? 갑자기 어둠의 힘이 밀려들었다. 꼬마용은 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안타깝게도 이야기 마녀가 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듀린이 쓰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그는 엄마의 기억에 들어가 펜을 물려받았다. 그리하여 끝을 맞이하려던 이야기도 새로운 장을 맞이한다.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네. 운명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니. 가자, 둘이! 아니, 그런 운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마지막에 남은 건 나의 이야기야! 고마워요, 엄마. 듀린은 어둠의 힘을 이겨내고 정해진 운명을 바꿨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들 괜찮아? 두린이 활약하는 모습 다 지켜봤어. 완전 확실히 전이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다들 정말 고마워. 직접 나서지 못하고 간접적인 도움밖에 못 준 게 흠이군. 모자 너도 찾을 수 있을 거. 뭘? 운명한테 한 방 먹일 기회. 그럴지도 모르지. 잠깐 실례할게. 네 체내에 있는 심연의 힘이. 다행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는 뭘 의미했던 거지? 연금술 외에 결과만 좋으면 됐잖아.
이 녀석의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 모자 벌써 가게? 인간의 관습대로면 축하 파티? 또 곤란한 일 생기면 그때나 찾아오든지. 맞는 말이야. 지금은 둘이내기 있어. 알베도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었어. 괜찮아. 응? 여행자 페이몬. 그럼 나도 이만 가. 잘 가. 이제 축하 파티할 시간인가? 오라. 입만수 축하해. 그럼 약속대로 나에게 책을 돌려줄 차례야. 일이 해결되자마자 바로 알고 찾아. 옷을 잘 차려입는 것도 살